태국의 5월 초순 20년 이상 태국에서 살아왔지만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더운 적은 없었네요. 태국이 더운 나라라 하더라도 그늘에만 살짝 들어가도 약간 시원한 느낌을 가지곤 해서 나름 견딜만한 무더위였는데 말입니다. 올해는 참 남다르네요. 사무실에서 에어컨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무더위. 지구가 정말이지 힘들어하는 게 태국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구야 미안하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만나고 범죄에 연루된 사람, 사기꾼 이런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거 평화롭지 못할 때가 많고 인생에 대한 회의가 그래 오를 때가 많습니다. 사기꾼 참 교활합니다. 9,000불 정도 많지 않은 금액으로 장거리를 오가는 사건, 회차분 롬삭 법원 사건 5월 초에 다시 재판이 열렸는데 말입니다. 영장이 나오는 날이었죠.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석했습니다. 이 사기꾼 놈 지가 이번에 안 나오면 무조건 체포영장 발부될 거고 언젠가 바로 체포될 거니까 법원에 출석해서는 그럽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일이고 이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리고기 판매 대금으로 잠시 돈이 들어왔고 다시 그 돈을 보낸 중국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오리가 웃어 죽겠다 이 자스가. 지난번엔 일당 변호사 보내서는 대리인인 한국인에게 돈 돌려주었다고 하다가 라이언이 그 이름은 한국인 이름이 아니라 홍콩이나 중국인 이름이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중국인을 오리고기 판매업자로 둔갑시킨 건가 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정인신문일자에 그 중국인을 불러서 물어보면 어떠냐는 우리처 경우에 연락이 안 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더군요. 30만 바 가까운 돈을 주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 걔가 웃겠다 이놈아. 그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판사가 믿어줄 리도 없고 뭐 달리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출석 안 하다가 나타나서는 인색하게 변명을 해대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올 초 이제야 똥줄이 타니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보석금 좀 지불하고 체포를 면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마도 증인신문 당일이 되면 다음 법원 재판 일자는 9월 말경으로 잡혔는데요. 당분간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수작인 겁니다. 이놈의 태국법 제가 말씀드렸죠. 제3범죄, 횡령, 사기 이런 것들 법정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재판부도 어쩌지 못하고 사건을 종료해야 하는 게 바로 태국법이란 점, 바로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이란 놈들 법을 잘 알고 있고 법의 이런 허점을 이용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기 범죄에서 사기꾼들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돈 안 갚으려고 발버둥을 쳐댑니다. 사기죄를 저지르고 범법 행위를 한 놈들은 합의를 하더라도 아니 사법기관에서는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니들 합의됐으니 됐다마 더 이상 재판 안 한다 이런 겁니다. 일부 태국 변호사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기를 치는 놈들은요 위조 서류를 보내어서 상대방이 믿도록 하는 게 뻔하게 있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태국은 변호사 기소가 가능한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변호사가 기소를 할 때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이런 제목을 같이 넣어서 기소를 해야 하는 건데도 기소를 하는 변호사들조차도 위조죄 부분은 살짝 빼고 기소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렇죠. 사기죄만 넣어서 기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합의하고 돈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죄명까지 넣어서 기소를 하면 어차피 감빵 살아야 한다면 합의 안 하고 그냥 살련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기꾼들의 심리 때문에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서 죄명을 줄이고 사기죄만 기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어쩔 수 없음을 알고는 있지만 태국 법률이란 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마치 말입니다. 제3범죄는 야 이거 해쳐먹어도 나중에 합의하면 끝이잖냐 많이 해쳐먹어라 뭐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정인증거신문 서파이안이라고 합니다. 9월 22일 금요일이더군요. 금요일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재판 일정 목요일 미리 가서 1박하고 금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 일정 마치면 그날 못 오죠. 길이 험합니다. 다음날 토요일까지 또 거기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런 일정이 되는 겁니다. 돌아버립니다. 당일 출석하면 사기꾼 놈 10중 8구 또 운명 잃을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가 잘못한 거 맞네요. 합의하시죠. 어차피 재판하면 질 것 뻔한 거고 실형 떨어질 거 명약관화한데 맛부터 사올 수 없는 건데도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속셈이란 거 압니다. 알아요. 라이언 사기 사건 하도 많이 겪어봐서 뻔히 압니다만 속에 천불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가 그렇게 말하면 라이언이 그래요 돈 어떻게 갚을래요? 주시는 대로 받을게요 하고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에라이 씹탱아 돈 안 받고 니 집어넣고 만다 이게 말입니다. 또 안 받겠다고 무조건 판사 앞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은 피해액을 집단에 열심히 변상하고자 하는데 피해자인 원고 측에서 거부를 하게 되는 그런 형상을 판사 앞에서 보이게 되면 사기꾼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9,000불이면 바트로 약 27만 바트 정도 될 겁니다. 사기꾼 마지막에 합의하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처음에 5만 바트 드리고 매달 1만 바트씩 갚아 나갈게요. 처먹을 땐 한꺼번에 처먹고 갚아 나가는 조건은 정말이지 오래 걸리는 조건을 내거는 게 보통 이런 조건 거절하고 빡시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 피해자는 지금 이 사건으로 몸져 누워 있어요. 지금은 병원비도 모자라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암 투병 중인 피해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내용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조건을 거절하는 것은 판사가 보아서 입상짓이 되진 않으니까요. 사무불합관에서 생긴 사건, 이 사건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까요? 지난번엔 생까고 법원 출석 안 한 놈들이 또 체포영장 나올 날 되니까 출석하더군요. 네 참말로. 그리고 하는 말이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갚겠다 하지만 웨스턴 유니언 은행으로 들어간 돈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못 갚는다. 야 이 탱구리들아, 니들이 급하다고 웨스턴 유니언으로 송금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태국 변호사 전화가 오더군요. 이날 체포영장 나오는 날이라 라이언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어서 안 갔더니 뜻밖에도 사기꾼들이 출석한 거죠. 태국 변호사는 빨리 한 푼이라도 받아서 자기 성공 보수건 좀이라도 챙기고 싶은 마음일 테지만 라이언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법인 통장으로 들어온 돈과 웨스턴 유니언 은행으로 송금한 돈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이 옳다. 그랬더니 재판 가겠답니다. 가든 둥 말든 둥 어차피 지들이 웨스턴 유니언으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거니 어차피 최종 재판까지 가면 또 꼬랑지 내리고 또 합의하자고 들어올 거 물보듯 뻔한 겁니다. 여기나 폐차분 사건이나 시간을 끌기 위한 사기꾼들의 수작이란 거 뻔하게 아는 거니까요. 폐차분 사건은 시간과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인 사건이라 괘씸한 점이 너무 많아서 합의해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무불합관 사건은 지들이 잘 갚아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어쩝니까? 합의해줘야죠 뭐. 이 기회에 욕 한마디 하고 싶네요. 무슨 놈의 법이 남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한 놈들에게 이리 관대한 법이 어딨노?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하는 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지만 가끔씩 천불이 터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태국 법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뺀ความผิด, 안념ความได้. 합의로서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뿔. 이 조항에 대하여 무조건 잘못된 거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재판 단계마다 조금은 상세하게 세분해서 초기에 인정한 놈들은 좀 많이, 뒤에 말기에 인정하는 놈들은 조금만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해서 나누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이언이 만든 법이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라이언이었습니다.